네, 이번 시간은 일제시대를 살펴볼 겁니다. 일제시대에 어떠한 내용들이 주로 출제가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지 핵심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제시대는요, 일본이 우리를 어떤 형태로 식민 통치했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항해서 우리는 국내에서 어떤 항일 운동이 있었는지, 국외에서는 어떠한 운동을 펼쳤는지 이렇게 또 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일본은요, 여러분들 공부하기 편하라고 그랬을 리는 없겠지만 참 공부하기 편리하게 10년대, 20년대, 30년대 후반 이후의 통치가 딱딱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일본이 어떠한 식민 통치를 했는지 그 식민 통치 방식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10년대엔 무단 통치, 20년대엔 문화 통치, 소위 말이 문화 통치죠, 그죠? 그다음에 1930년대 이후에는 민족 말살 통치, 이렇게 어떤 그 통치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통치 방식을 주고요. 그 시기에 있었던 다양한 구체적인 사실들을 묻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일제의 경제적 수탈도 시기별로 특징을 띱니다. 10년대에는 토지 수탈, 토지조사 사업이 일어났잖아요. 20년대는 산미증식계획, 쌀 수탈, 30년대 이후에는 병참기지화 정책. 이래서 이 일본이 경제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빼먹으려고 했는지도 시기별로 구분해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항일민족운동을 보시는데요. 역시 이것도 시기별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10년대, 20년대, 그 다음에 30년대 후반에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시기별로 보면은 색깔이 딱 나와요. 1910년대에는 무단 통치였기 때문에 독립운동하기가 굉장히 국내에선 어려웠어요. 있기는 있지만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얼마 없었던 1910년대 독립운동 꼭 아셔야 되고요. 20년대에는 이제 독립운동이 뭐 신간회 등 이런 그 합법적인 그런 단체가 성립이 되면서 활동을 많이 하게 됐죠. 그 다음에 각 계층의 민족운동도 보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계층은 농민 노동자 계층을 얘기합니다. 또 좀 더 나아가서 뭐 여성들 또는 청년들 이런 그 민족운동이 있거든요. 그 계층들의 민족운동도 좀 따로 파악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족문화 수호운동이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 한국사 연구, 그 다음에 우리의 언어, 한국어, 국어 연구를 하면서 일제에 맞섰던 그러한 또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적인 운동도 우리가 파악을 잘 하셔야 되죠. 출제 많이 하는 부분이었고요. 국외 항일민족 운동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국내보다는 국외에서 항일민족 운동이 조금 더 활발했고요. 또 우리를 가슴 뜨겁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로 이 무장 독립단체들의 목숨을 건 그 활동들 꼭 아셔야 되겠죠. 근데 공부하실 때 지역별로 보셔야 됩니다. 지역별로. 그래서 남만주, 북만주 구분하시고 연해주 좀 따로 보시고 그 다음에 중국 관내에서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 구분하셔야 되고요. 이 시기별 지역별 구분과 함께 그 시기별 구별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1910년대에는 국외 무장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는 시기였고 그 다음에 그 192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인 전투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1930년대는 중국인들과 손잡고 또 민족운동을 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1930년대 후반 이후에는 중국 관내에서 또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가 되죠. 시기별, 지역별로 잘 파악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 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굉장히 긴 기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초반에 있었던 그 특징들, 그 다음에 또 한국 광복권 만들면서 있었던 그 특징들, 그 중간에 있었던 어떤 그 지도부의 변천 과정 이런 것도 다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대단히 다양한 형태로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잘 파악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큰 내용 흐름은 이 정도예요. 이 정도고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문제에서 출제되었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풍속이 나오는데 이제 풍속보다는 일제시대는 제도에 초점을 맞추셔야죠. 어떠한 식민 통치가 전개됐고 어떠한 시대 그 시기에 어떠한 모습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일제시대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 파악하셔야 되고요. 일제시대의 독립운동 단체들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일본의 이 식민 통치 모습이 자료로 제시가 되는데요. 이 일본의 식민 통치는요. 시기별로 특징을 띠기 때문에 식민 통치를 자료로 주면은 그 자료를 통해서 시기를 파악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기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국내 상황들을 답으로 골라내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일제 식민 통치 제도가 문제가 됩니다.
제도, 뭐 예를 들면 뭐 토지조사령, 국가총동원령 이런 그 일본의 식민통치 방법이 자료로 나와요. 사료로도 나오고 사파로도 나오고 가공된 자료로도 나오면서 그 시기에 일본의 정책은 어떠했는지 우리 국민들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를 답으로 골라내라는 문제 매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흐름사건. 사건을 사료로 주고 사건을 맞추는 겁니다. 주요 사건을 사료로도 주고 사파로도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이 갖고 있는 특징을 고르라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주로 여기서 말하는 사건이 독립운동이기 때문에 이 독립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골라라. 그 사건을 골라라. 또는 그 사건과 관련된 또 인과관계를 묻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그 앞에서 봤었던 일제시대 이전의 그 사건들은 사건의 인과관계 묻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근데 일제시대는 그 독립운동 그 자체, 그 사건의 바로 그 내용 자체를 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파악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단체도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개인이 했었던 독립운동보다는 단체가 했었던 독립운동이 더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인물을 묻기도 하지만 단체 자체를 묻는 경우가 많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다음에 신간회, 또는 뭐 조선혁명군, 한국독립군, 이런 그 항일 독립운동 단체, 의열단 이런 것들 묻는 경우가 많으니까 단체 중심으로 보시는데요. 단체가 자료로 나오고 그 단체가 했었던 그 사건의 그 앞뒤 상황들, 그 다음에 그 단체가 갖고 있는 그 특징들 묻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단체 중심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약간 특징이 있다면 일제시대 앞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인물 문제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조선시대, 고려시대는 왕, 특징 인물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지금 인물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물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 시기도 독립운동 했었던 인물 문제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인물 체크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때가 되면은 인물보다도 단체 중심으로 활동이 많았기 때문에 단체 문제가 조금 더 많다. 이런 개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문제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1번 문제고요.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 일제 정책으로 옳은 걸 골라라 이건데요. 제4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국 식민을 징용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가 총동원령이 시행이 된 게 1938년이에요. 그 이후죠. 징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38년 이후의 사실임을 보여주는 자료예요. 국가 총동원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1938년 이후, 이 1938년 이후에 징용, 그다음에 저런 것도 있죠. 그 지원병 제도, 그다음에 학도 지원병, 징병, 그다음에 뭐 위안부도 있었고요. 정신대도 있었고요. 인적, 물적 수탈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가 바로 1938년 이후입니다. 1937년에 중일전쟁이 터지면서 급해진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을 막 전쟁터에 끌고 가기 위해서 시행했었던 그런 정책이에요. 그래서 문제는요, 일제의 정책을, 일제의 식민 통치를 자료로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기의 내용을 고르도록 합니다. 1938년 이후의 상황을 고르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1번. 토지를 점탈하기 위해 토지조사령, 이거 1910년대죠. 지하자원 약탈하기 위해 조선광업령, 이것도 1910년대죠. 1910년대는 막 각종 령들이 막 나오던 때예요. 경제적으로 막 수탈하려고 식민통치 초반이기 때문에 령 발표하면서 막 우리를 수탈하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이죠. 3번. 일본식 성명을 강요하기 위해 조선 민사령 개정했다. 이게 1939년이죠. 창씨 개명. 책에 따라서 일본식 성명 강요가 39년으로도 나와 있고요. 40년으로도 나와 있는데 둘 다 맞습니다. 39년에 이제 법이 발표가 되고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게 40년 넘어가면서부터였죠. 자, 4번.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회사령 공포했다. 1910년이죠. 5번. 조선불교 자주성 말살하기 위해 사찰령 1911년이고요. 답 3번 고르시면 되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에 1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이런 건데요.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도, 자 핵심 나왔네요. 암태도입니다. 암태도.
소작쟁이, 암태도 소작쟁이죠. 그래서 가는요, 암태도 소작쟁이 사건을 던져주고 있어요. 나를 보도록 할게요. 원산에서 일본인 간부의 조선인 노동자 구타가 발단이 되어 원산 총파업이 일어났다. 그래서 원산 총파업. 그래서 이건 23년에 있었던 암태도 소작쟁이고요. 이거는 1929년에 있었던 원산 노동자 총파업입니다. 사건을 준 거예요. 사건을 주고 각 사건에 대해서 옳은 것 골라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건, 그 자체를 맞추는 거죠. 기억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조선농민총동맹이 주도했다. 이거는요, 조선농민총동맹은요, 1927년에 결성돼요. 이 암태도 소작쟁이는 23년인데, 조선농민총동맹은 그보다 나중에 생겼어요. 어떻게 나중에 생기는 단체가 이걸 주도할 수 있습니까? 그죠? 기억은 답이 안 돼요. 니은, 가, 참여농민의 소장료를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이게 암태도 소작쟁이죠. 니은 정답이고요. 디귿, 나인데요, 원산총파업. 국외 노동단체의 지지를 받았다. 맞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이 맞습니다. 3번이고요. 리을, 나, 조선노동공제회 창립의 계기가 됐다. 이거는요, 원산총파업 이전이에요. 이전이니까 니은 디귿을 답으로 고르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사건 주고 그 사건의 내용을 맞추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사건 자체를 골라내실 수 있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다음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1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독립군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제시대에는 군 부대, 단체, 독립운동 기관 많이 물어본다고 했는데요. 바로 이 독립군 부대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얼음이 풀린 소장강은 수심이 깊었다. 게다가 얼음덩어리가 뗏목처럼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 강을 건너지 못하면 영릉가로 쳐들어갈 수 없었다. 밤 12시 정각까지 영릉가에 들어가 공격을 알리는 신호탄을 울려야만 했다. 양세봉 사령관은 전사들에게 소장강을 건너라고 명령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영릉가와 양세봉. 양세봉이 이끌었던 군대가 조선혁명군이고요. 조선혁명군이 승리를 거둔 게 영릉가 전투고요. 이 조선혁명군 같은 경우는 중국 군대와 손을 잡고 함께 활동을 했었죠. 이게 1932년, 1933년 그때 활약을 한 게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인데요. 당시 그 중국 의용군과 손을 잡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럼 왜 이 시기에 이 사람들은 중국 의용군과 손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중국 사람들도 지금 일본 애들한테 열받았거든요. 1931년 만주사변 일어났기 때문에 일본군이 만주를 점령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도 이제는 조선 사람들과 손을 잡고 일본에 맞섰던 겁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요. 지금 이 조선혁명군을 묻는 문제예요. 조선혁명군에 대해서 옳은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료로 단체 줬어요. 독립운동 군대 줬어요. 그리고 그 군대에 대해서 옳은 거 고르는 겁니다. 1번. 자유시참변으로 시련 겪었다. 이거는 조선혁명군 이전에 그 삼원보에서 모였던 삼원보가 아니죠. 그 밀산부에서 모였던 대한독립군단이 러시아 지역으로 가서 당했던 사건이 자유시참변이죠. 그죠? 2번 연합군의 일원으로 태평양 전쟁에 참여했다. 이거 한국 광복군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네요. 3번 남만주에서 중국군과 힘을 합쳐 항일 전쟁 벌였다. 답은 3번입니다. 조선혁명군. 여기서 힘을 합친 중국군이 중국 의용군이죠. 남만주 맞고요. 자, 조선혁명군은 남만주가 맞습니다. 북만주에서는 직청천의 그 한국 독립군이 중국 호로군과 손을 잡고도 활동을 하잖아요. 그죠? 4번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 이게 조선의용대 1938년 김원봉이 만든 부대가 되겠습니다. 5번 조선의용대의 일부가 합류하면서 군사력이 증강됐다. 한국 광복군. 2번, 5번은 한국 광복군의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답 3번 딱 골라내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제시대와 관련된 문제들, 유형들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이 마지막이네요. 한국 현대사와 관련된 문제들,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